야, 일본이 죽음의 2조에서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지난번 H조에서는 이제 2위를 하면서 16강에 오른 적이 있는데 이 두 번 연속 16강 진출이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따냈었던 독일과 그리고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완료된 이 수리된 무적함대 스페인을 상대로 2승을 따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는데 괜히 경우의 수 생기게 이 코스타리카에게는 왜 졌나 싶기는 한데 일본 감독인 이 모리아스 감독의 용병술이 지난번 독일전에 이어 또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전반전 이제 11분에 이제 아스필리쿠에타 선수가 올린 크로스, 이 일본의 수비가 모라타를 이제 놓쳤고 모라타가 이제 조금은 프리한 헤더로 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일본도 이제 강력한 압박을 토대로 매서운 공격을 해 나갔지만 당연하게도 스페인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전반에 골이 없었던 일본이지만 스페인의 터치 실수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신인 모라타의 머리를 겨냥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전반에, 그리고 부스케츠 선수나 아센시오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도 있었지만 들어갈 만한 슈팅은 아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이 시작하고 도안 리스 그리고 미토마 카오루 선수를 이제 투입하면서 공격을 강화한 일본이었는데 이 일본의 교체 카드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단 교체 투입된 도안 리스 선수가 이제 후반 3분 강력한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어냈죠. 이 골은 이제 후반이 시작되고 나서 이 안일하게 뒤쪽 전개를 시작했던 스페인이었었고, 그리고 일본은 이미 뒤처지고 있어서 여기서 패배한다면 독일에게 잡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전방 압박을 아주 강력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우나이 시몬 키퍼가 이제 급하지만 이 왼쪽 측면 선수에게 롱볼로 패스를 주었는데 이를 이제 이토 선수가 발데 선수의 터치로 이제 볼이 땅에 튀기자마자 빠르게 따라붙어서 이 전방에 있는 도안리스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이어줬고, 그리고 이 기회를 정말 멋진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온 다나카 아오 선수의 득점, 이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골라인 아웃이 된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결정권은 언제나 주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득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좋게 본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크로스를 아주 잘 올려줬고 이 다나카 아오 선수가 이를 잘 넣었다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일본은 이 저번 독일전에 저희가 분석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경기 기록들만 살펴본다면 정말 약팀이 엄청난 점수차로 패배한 것만 같은 그런 기록들과 함께 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실속을 정말 잘 챙겨서 강팀들에게 승리를 해나갔었죠. 간단하게 스페인전도 기록을 짧게 훑어보면서 넘어가 보자면 이 슈팅은 스페인과 2배 차이, 유슈팅도 역시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거의 독일과 비슷하죠. 독일전과. 점유율은 더욱 처참한데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계산만 하는 게 더욱 빠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스 횟수도 곱셈이 더욱 빠를 것 같습니다. 예. 히트맵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비해 터치가 거의 3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거의 대부분의 터치를 중앙선 아래에서 터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서는 그나마 측면에서의 터치가 그나마 잦았다고 좀 볼 수 있고, 이는 이제 공격을 할 때 터치 횟수를 줄이고 이 과감한 공격 시도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스페인은 수비 지역에서도 조금 더 나간 쪽에서의 터치와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인 위치에서 터치를 자주 가져갔으나 1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이를 이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일본이 조직적으로 수비를 잘 해나가서 이 공격적인 위치에서 상대가 터치를 해도 이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잘 막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2조 1위인 일본이 F조 2위인 크로아티아와 12월 6일 오전 12시에 16강전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대부분 예측하시겠지만 크로아티아전에서도 일본이 나름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크로아티아의 경기를 보면 대부분의 슈팅들은 중거리보다는 박스 안쪽의 슈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본한테는 은근 유리한 것이, 이 일본의 스페인전과 독일전만 보더라도 수비들의 이 조직력이 굉장히 굉장하고 그리고 밀집도가 굉장히 좋아서 이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독일의 무시알라 선수 정도가 이 박스 안쪽에서 드리블을 이어나가면서 뺏기진 않았지만 밀집된 일본의 수비와 조직력으로 이 잘 움직이는 이 일본의 수비에서 정확하게 골대를 보고 잘 차기는 당연히 어려워서 그 기회도 무산되고 말았었죠. 그래서 이제 골을 넣거나 일본에게 굉장히 위협적일 만한 슈팅은 이제 골대 안쪽으로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려서 동료가 헤딩으로 골을 넣는 이 스페인의 모라타 선수와 같은 골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경기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크로아티아도 이 캐나다전에서 4득점을 한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 경기들은 득점 없이 끝나기도 했고요. 캐나다의 조직보다는 강한 압박을 중시하는 캐나다의 수비에서는 이 패스의 질이 상당히 높은 크로아티아가 뒷공간을 굉장히 잘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골을 박스 안에서 이 공간이 나서 슈팅을 때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일본이 잘 막는 루트이자 박스 안에서 월클 선수들도 고전하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스 근처에서 중거리를 때리는 것조차 굉장히 버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이 스페인전 부스케츠 선수의 슈팅을 보면은 이 박스 안에 들어온 공을 조직적으로 잘 막아내고, 그리고 공이 나갔는데 부스케츠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패스할 곳도 없어서 슈팅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이 골대 주변을 조직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어서 땅볼 슈팅은 안 봐도 막힙니다. 조금 뜨는 슈팅도 역시나 막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골대 좌측이나 우측 상단 구석에 정확하게 밀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박스와 가까운 곳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차려고 이제 보고 정확하게 차면은 이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먼, 좀 일본의 압박이 아예 안 들어올 만한 그런 거리에서 중거리를 정확하게 구석을 노리는 슈팅이 아니라면 좀 일본에게 골을 넣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수비만을 잘했으면 절대 독일과 스페인전을 이길 수가 없었겠죠. 일본의 빠른 역습도 정말 무섭습니다. 볼을 빠르게 측면에 뿌려주면서 역습을 전개하는 패턴은 분명 크로아티아가 조심하고 잘 막아야 할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미토마 같이 빠르고 타락박이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역습만으로도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피지컬이나 선수들의 개개인의 가치, 그러니까 몸값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그 국가의 피파 랭킹,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전력이 모두 딸리는 일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별리그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잡은 만큼 일본은 이제 두려울 게 없이 이제 사기가 정말 높아졌겠죠.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기회가 왔을 때 시원시원하게 슈팅을 잘 때렸고, 이 성공률마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도 저번 월드컵 준우승국이고, 그리고 월크림 모드리치 선수도 이번 대회를 보면 너무 생생해 보이고 27이 아니냐 약간 해설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죠. 대체적으로 평균 나이가 적지 않은 크로아티아긴 하지만 그바르디올 선수처럼 어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조별 리그를 분명히 보고 양 팀 다 공부를 할 것이고, 크로아티아도 일본의 득점, 그러니까 공격 루트를 분석을 해서 막을 방법을 분명히 가지고 나올 것이고, 당연하게도 일본이 또 손쉽게 이길 만한 경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오히려 약간 패배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일본이. 크로아티아가 상대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네. 크로아티아 역시 저번 월드컵 준우승 국가답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쉽게 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 크로아티아가 분명 우세한 것은 맞지만, 일본은 죽음의 조에서 죽음의 조가 되게 만든 이 두 국가를 2대1로 각각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크로아티아를 이길 가능성도 있고, 크로아티아도 정확한 분석으로 일본의 조직적이고 밀집된 수비를 잘 뚫어서 이제 득점을 해야 되겠죠. 정말 재밌는 16강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는 크로아티아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